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우석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3번의 정신병원 입원을 경험한 당사자이자 그리고 30대 후반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사회복지사로서 8년 이상 일을 하고 지금은 지역사회에 나와서 심리상담사로서 정신건강 강연과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일을 주중에 당사자와 가족들의 상담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다시는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회복의 증거라는 책을 썼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또 강연 활동과 상담 일을 하면서 평소에는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좋은의 마흔학국과 연계되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강연들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강의로 학업에 대한 부분을 두고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보통 정신질환은 사춘기 시절과 고교 시절에 발병하는 고위험군을 통해서 발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조기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고 병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많은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위험군인 것을 체크하고 자신이 이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놓치고 방치하다가 결국 발병에 이르러서 입원 치료와 다른 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유튜브나 SNS나 또 여러 가지 또 루트를 통해서 정신건강 의학과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찾아가고 당사자도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있으면 또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동영상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이런 길을 아는 또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를 통해서는 정서적인 부분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기질적인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고교 때 여러 가지 학업의 스트레스와 부모님의 기대치와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또 이 부정 감정이 쌓이게 되고 교우 간의 왕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외국에 나가서 해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사를 자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가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도 이런 학업에 대한 거나 친구 관계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됐을 때 부정감정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털지 못하면 고위험군이 되어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촉발 사건 자체가 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병을 바로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고인물이 이제 상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부정 감정을 흘러야지 선순환이 돼서 깨끗한 물로 정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 고이다 보면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현이나 조울이나 이제 반복성 우울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체계를 통해서 가족들이 가족 교육을 받고 가족 내 의사소통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통제적이거나 아니면 기대치가 높거나 아니면 자수성 강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착한 아이 코프레가스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또 양심이 곱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노후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모범생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통해 나가고 가족 안에서 소통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공동체를 통해서 센터나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래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를 필요한 상태이면 약물 치료로 들어가고, 만약에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는 단기적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발견과 초기 예방이 소위법 외양간 고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라는 관점에서 제가 동료 지원과 강연 양성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병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생각으로 그것들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해 관점에서는 먼저 생각하자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싫어하고 뭘 할 때 화가 나고 뭐 할 때 짜증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MBTI 검사, 애니어그램, 디스크 검사, 기질 검사, MMPI 검사,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기술들을 배워나가고 친구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항상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로서 이제 나아가는데 친구와의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에서 서로 give and take 하면서 감정을 읽어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또 배타적으로 소외를 당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진로적성 검사를 통해서 학업 시기에 이제 진로적성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놀고 어떤 놀이를 통해서 눈치를 배우고 또 감정을 읽어가는 때 왕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리라든지 외모 관리를 해서 친구들로부터 배타당하지 않고 또래 집단에 어울릴 수 있는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질과 열등감과 상처의 이해들이나 성격적인 이해나 나답게 살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친구 관계에서의 형성,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하고 친구와 적절히 리액션에 칭찬하고 반응하고, 그리고 친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갈 때 또래 집단에서 배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고 남을 이해하면 자기 감정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역지사지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또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튀어나가고,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관점을 가져갈 때 나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가치보다는 내면적인 가치를 발견하면 마음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재능이 자신이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또 진로적성을 해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모님의 기대치보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업의 어떤 부분에서 진로와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또 이렇게 조은의 마음약국에서 올라와 있는 저의 또 영상을 통해서 장우석 심리상담사에 상담을 의뢰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